안녕하세요. 유니사인 투월드 유니파이드 사인 랭귀지 언더스탠딩의 스케일에 대해서 발표할 캡스톤 프로젝트 2조의 석사과정 연구원 김도환입니다. 본 논문은 ICLR 컨퍼런스 2025년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수어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우선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Reproduce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듀션입니다. 수어는 손짓, 표정, 몸짓과 같은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보이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수어를 이해하는 작업, 즉 SLU는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문맥 정보를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SLU 기술은 청각장애인 및 농인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며 이들과 청인 간의 의사소통 장벽을 허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SLU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요 하위 작업으로 구분되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ISLR이라고 하는 Isolated Sign Language Recognition, 즉 개별 수어 인식은 하나의 독립된 수어 동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CSLR, 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연속 수어 인식입니다. 이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어 영상 시퀀스를 보고 각 동작에 해당하는 수어 단어, 즉 글로스의 나열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SLT, Sign Language Translation, 수어 번역은 단순히 글로스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전체 수어 영상의 의미를 파악하며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ISLR, 즉 개별 수어 인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SLR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수어 동작이 주어졌을 때 그 동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글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글로스는 하나의 특정 수어 동작에 대응되는 의미 단위로 쉽게 말해 음성의 언어의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어를 기록하거나 분석할 때 사용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하단의 그림처럼 짧은 수어 동작 영상이 입력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동작이 나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ISLR 모델은 이 영상을 보고 나라는 글로스를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동작이 나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CSLR, 즉 연속 수어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LR은 앞서 설명드린 ISLR과 달리 연속된 수어 동작 시퀀스 전체를 보고 각 동작에 해당하는 글로스들을 순서대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는 긴 수어 영상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첫 부분 동작은 나라는 글로스를, 중간 부분은 집이라는 글로스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다라는 글로스를 의미한다고 할 때 CSLR 모델은 이 영상으로부터 나, 집, 가다라는 연속된 글로스 시퀀스를 출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CSLR이 예측하는 글로스 시퀀스는 일반적으로 문법적인 어순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 중심 중간 단계 표현이란 점입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은 전체 수억 영상 시퀀스와 전체 글로스 시퀀스 간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며 명시적으로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가 정확히 어떤 글로스다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C2C 로스와 같은 기법을 통해 영상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글로스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정렬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LT, 즉 수어 번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LT는 말 그대로 수어 영상을 보고 이를 완전한 문장 형태의 텍스트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SLR에서 얻은 나, 집, 가다와 같은 글로스 시퀀스를 문법과 어순을 고려해서 나는 집에 가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변환하는 것을 SLT의 역할입니다. 전통적으로 SLT는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먼저 CSLR처럼 수어 영상에서 글로스를 추출하고 그 다음 이 글로스 시퀀스를 기반으로 목표 언어의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글로스 베이스드 SRT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어 영상에 정확한 글로스를 일일이 매핑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최근 연구들은 글로스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어 영상에서 바로 목표 언어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글로스 프리 SLT 방식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LU의 주요 하위 작업인 ISLR, CSLR, SLT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ISLR은 주로 각 수어 동작을 하나의 레이블로 보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가 사용됩니다. CSLR은 연속된 수어 동작 시퀀스에서 글로스 시퀀스를 인식하는 작업으로 음성 인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C2C 로스를 주로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SLT는 수어 영상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하는 작업이며 전통적으로 RNN이나 LSTM 그리고 최근에는 사전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기존 SLU 연구는 각 하위 작업의 특성에 맞춰서 서로 다른 모델 구조, 학습 방법, 그리고 손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유니스아이는 이러한 ISLR, CSLR, SLT를 포함한 모든 수어 이해 작업을 마치 하나의 SLT 작업처럼 취급해서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강력한 성능을 다양한 하위 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 이해 SLU는 시각적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언어적 문맥을 이해하는 복합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활용 가능한 수어 데이터셋의 양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 방식으로는 자기 지도 학습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이 방법은 대규모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적 특징 학습에는 성과를 보였지만 텍스트 정보와 연계 부족으로 인해 SLT와 같은 작업에서 필요한 문맥 파악 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클립과 같이 수어 영상과 텍스트 설명을 쌍으로 활용하여 대조 학습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이는 시각적 정보와 언어 정보를 함께 모델링하여 문맥 이해도를 높이려는 시도였으나 여전히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고품질의 대규모 영상, 텍스트상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그 규모에 따른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사전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대규모 중국 수어 번역 데이터셋인
CSL 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전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앞서 SLU의 중요성과 기존의 주요 연구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수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키포인트 정보를 활용해 왔지만 이 키포인트 정보는 때때로 부정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키포인트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RGB 이미지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왔지만 이는 상당한 계산 리소스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니사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RGB와 포즈 정보를 융합하기 위해 퓨리어 가이디드 퓨전이라는 FGF 모델과 점수 인식 샘플링, 스코어 어웨어 샘플링 전략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메소드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elated Work입니다. ISLR과 CSLR 분야입니다. 이 두 작업은 주로 수어 동작에 대응되는 의미 단위인 글로스를 정확하게 분류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CSLR의 경우 연속적인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음성인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C2C 로스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ISLR 관련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 모델 어웨어 사인 랭귀지 레코그니션 연구에서는 3차원 소음 키포인트 모델을 활용해서 인식 성능을 높였고 Transferring Cross Domain Knowledge for Video Sign Language Recognition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수어 데이터셋 간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이시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Natural Language Assisted Sign Language Recognition 연구에서는 수어 단어에 대한 추가적인 텍스트 설명을 함께 학습에 활용해서 의미론적 정보의 이해를 돕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SLR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Boosting 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via Cross Modality Augmentation 연구에서는 RGB 영상과 키포인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Visual Alignment Constraint for 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연구에서는 수어 동작과 글로스 간의 명시적인 정렬을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Exploring Co-occurrence Signals in Skeleton-based 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연구에서는 글로스들 사이의 연관성, 즉 예를 들어 안녕이라는 글로스 뒤에 하세요가 자주 등장하는 패턴 자체를 학습해서 연속 수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ISLR과 CSLR은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유니사인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Connectional List Temporal Classification, 즉 C2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2C는 주로 음성 인식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어 동작에서 각 동작이 어떤 글로스를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 프레임 중 어느 부분에서 구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같은 동작이라도 사람에 따라 느리게 표현하거나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 동작의 속도 차이가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2C는 전체 프레임에서 글로스를 구분하고 각 글로스의 의미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C2C를 사용하기 전의 방법은 왼쪽 이미지와 같이
무음 구간에서도 글자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었고, 연속된 같은 글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같은 글자를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렬해야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2C는 블랭크 토큰을 추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정렬 가능한 경우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정렬 시 원하는 정답인 캣이 출력되지 않은 불가능한 정렬을 나타냅니다. C2C 방법을 사용하면 왼쪽과 같이 모든 정렬 가능한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렇듯 C2C 방법은 로스 함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2C는 가능한 모든 정렬의 확률을 최대화한 후 이를 마이너스 로그해서 실제 로스 값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측 함수처럼 확률이 높을수록 낮은 손실값이 도출되며 이는 모델이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SLT 연구는 크게 글로스를 중간 단계로 사용하는 글로스 베이스드 방식과 글로스 없이 수어 영상에서 바로 텍스트로 번역하는 글로스 프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스 베이스드 SLT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LRT는 수어 번역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도입한 중요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STMCT 같은 경우는 공간적, 시간적 특징과 같은 멀티큐 방식을 함께 모델링해서 번역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SLTUNet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고 글로스 정보를 기반으로 수어 번역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스 프리 SLT 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스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글로스 없이 직접 번역하는 방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GFSLT VLP는 클립과 같은 대규모 시각 언어 모델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수어 영상과 텍스트 간의 대조 학습을 통해 번역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Sign2GPT는 대형 언어 모델인 GPT의 강력한 언어 생성 능력을 수어 번역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수어 사전 학습, Sign Language Pre-Training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학습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유용한 표현을 미리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수어 분야에서의 사전 학습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지도 학습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인 버튼은 수어 영상의 일부를 가리고 이를 재구성하는 마스크 앤 리컨스트럭팅 기법을 사용해서 수어의 시각적 표현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자기지도 학습 방식은 레이블이 없는 대량의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시각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정보와 연계가 부족해서 번역과 같이 언어적 이해가 중요한 작업에서는 문맥적 정보 습득에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번째 접근 방식인 비디오 글로스 또는 비디오 텍스트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방식들은 수어 영상과 함께 해당 영상의 글로스 정보나 텍스트 번역을 함께 사용해서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동시에 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MMTLB는 수어 글로스,
글로스 텍스트, 그리고 수어 텍스트 번역이라는 세 가지 하위 작업을 동시에 학습시켜 수어와 텍스트 간의 정렬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 GFSLT VLP는 수어 영상과 텍스트 간의 대조 학습을 통해 두 모달리티 간의 유사성을 학습했습니다. 더 나아가 MSLU 연구에서는 키포인트 재구성을 사전 학습 목표로 추가하였고 C제곱 RL 연구에서는 언어 모델링 자체를 사전 학습에 도입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ASL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은 이러한 사전 학습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큰 흐름 중 하나는 바로 대형 언어 모델 LLM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시작된 LLM의 성능 향상은 이제 단순히 텍스트를 넘어선 영역으로 그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함께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LLM들이 비전 LLM이나 라바와 같은 이름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며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이전에는 어려웠던 복합적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니사이는 바로 이러한 언어 모델링을 통한 통합이라는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서 SLU의 다양한 하위 작업들을 마치 하나의 수어 번역으로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수어 이해 관련 데이터셋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LR 연구에서는 주로 MSASL과 WLASL과 같은 미국 수어 데이터셋들이 널리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CSLR과 SLT 작업을 위해서는 독일 수어를 대상으로 하는 피닉스 2014T와 중국 수어를 위한 CSL 데일리 데이터셋들이 구축되어 연구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SLT 분야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면서 영국 수어를 위한 BOBSL, 대규모 미국 수어 영상인 유튜브 ASL, 그리고 여러 언어 수어를 포함하는 유튜브 SL25, 그리고 JW 사인과 같은 다국어 데이터셋들이 등장하면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수어 이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셋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수어나 영국 수어와 같은 특정 언어의 경우 비교적 큰 규모의 데이터셋들이 구축되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수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던 CSL 데이터셋인 CSL 데일리는 약 24시간 분량으로 더 강력하고 일반화 성능이 뛰어난 CSL 모델을 사전 학습시키기에는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사전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CSL 뉴스라는 새로운 중국 수어 번역 데이터셋을 제안했습니다. CSL 뉴스는 총 1985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CSL 데일리 데이터셋과 비교했을 때 약 86배 더 큰 규모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주로 중국의 CCTV13, 드래곤 TV, 그리고 하베이 라디오 앤 TV 스테이션과 같은
주요 방송국에서 방영된 4개의 TV 뉴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집되어 왔습니다. 보이시는 표는 기존의 여러 수어 번역 데이터셋들과 CSL 뉴스를 비교한 것으로 CSL 뉴스가 시간, 어휘수, 출처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규모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집된 대량의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떻게 비디오, 텍스트상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CSL 뉴스 데이터셋을 구축했는지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큐레이션 파이프라인은 보이는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수집한 대규모 TV 프로그램 영상에서 음성 인식을 통해 텍스트 주석을 추출합니다. 이를 위해 Phone-ASR이라는 음성인식 툴키를 활용했습니다. Phone-ASR은 TV 뉴스 방송과 같이 음성이 비교적 명확한 환경에서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각 영상에 대응하는 텍스트와 타임스탬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텍스트 주석과 타임스탬프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문장 단위로 분할하여 비디오 텍스트상을 생성합니다. 주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와 같은 문장 부호의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긴 뉴스의 영상을 짧은 수어 비디오 클립과 이에 대응하는 텍스트상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비디오 클립에서 배경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수어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상대 좌표를 사용해서 사람 부분만 잘라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이어그램에 요약된 것처럼 총 75만 개가 넘는 비디오 텍스트상 약 4,875개의 단어로 구성된 어휘, 그리고 총 1,985시간에 달하는 CSL 뉴스 데이터셋을 최종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CSL 뉴스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니사인의 핵심 방법론인 통합사전 학습 및 미세 조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의 준비 과정, 전처리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 영상으로부터 포즈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MM포즈에서 제공되는 RTM포즈 X 모델을 사용해서 전체 신체에 대한 키포인트를 추출합니다. RTM포즈는 실시간 다중인물 포즈 추적 모델로 이를 통해 보이시는 것처럼 총 133개의 상세한 키포인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3개의 키포인트 전체를 사용하는 대신 수어 표현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9개의 주요 키포인트만 선별하여 활용합니다. 이 69개의 키포인트는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양손에서 각각 21씩, 몸통에서 9개, 그리고 얼굴에서 18개의 키포인트 좌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키포인트들은 이후 각 부위별 포즈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각 그룹, 손, 몸, 얼굴의 키포인트 시퀀스는 해당 그룹에 대응되는 개별적인 포즈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즈 인코더를 통과하면 각 그룹 i에 대해 FIP라는 제스처 특징이 추출됩니다. 이 특징 차원은 보이시는 것처럼 R, T, N, I, C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T는
입력된 포즈 시퀀스의 길이, 즉 프레임 수를 의미합니다. 그 NI는 해당 그룹 I에 속하는 키포인트 개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소원일 경우에는 21의 키포인트 개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는 각 키포인트의 특징의 차원수를 의미합니다. 이 포즈 인코더는 3개의 공간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스파셜 GCN 레이어로 구성되어 각 신체 부위 내의 키포인트들을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합니다. 실제 코드에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각 부위별 키포인트 데이터는 프로제일 리니어라는 선형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이 초기 선형 레이어는 키포인트의 저수준 특징을 더 높은 차원의 특징 공간으로 투영하는 역할을 하며 코드에서는 64차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변환된 특징이 이후에 GCN 모듈이라고 불리는 GCN 모듈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GCN 모듈의 내부에는 GCN 유닛이라고 하는 핵심 연산 단위를 포함하며 키포인트들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학습합니다. 즉, 원본 키포인트는 바로 GCN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특징 표현을 위한 선형 변환을 거친 후 GCN 레이어에서 공간적 특징이 추출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포즈 인코더를 통해서 각 신체 부위의 포즈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유닛사에는 여기에 더해서 특히 소원 영역의 RGB 영상 정보도 함께 활용해서 키포인트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양손 영역의 이미지를 키포인트 정보를 기반으로 잘라내어 112x112 픽셀 크기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손 이미지는 비전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비전 인코더를 통과하면 왼손과 오른손 각각에 대해 시각적 특징인 F left hand R과 F right hand R이 추출됩니다. 이 특징의 차원은 보이시는 것처럼 T by H by W by C로 이루어져 있는데 T는 프레임 수, H와 W는 특징 맵의 높이와 너비, 그리고 C는 특징 차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이피션트넷 제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에서도 동일하게 이피션트넷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비전 인코더가 송 영역의 RGB 이미지를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레임의 RGB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키포인트가 부정확할 수 있는 프레임에 대해 RGB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Square Aware 샘플링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모든 프레임의 RGB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신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된 일부 프레임의 RGB 정보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프레임에서 추출된 송 키포인트의 평균 신뢰도 점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키포인트의 평균 신뢰도가 낮을수록 해당 프레임의 샘플링 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즉, 포즈 정보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은 프레임에 RGB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샘플링 확률에 따라 전체 프레임 중 약 10% 정도의 프레임만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RGB 특징 추출에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코어 어웨어 샘플링 전략이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코드는 데이터 sets.py 파일의 일부로 왼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프레임별 왼손 키포인트들의 평균 신뢰도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이 평균 신뢰도가 0.3, 즉 30%를 초과하는 프레임들만을 1차적으로 선별합니다. 이는 매우 낮은 품질의 키포인트들을 가진 프레임은 샘플링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대표 신뢰도 값을 이용해서 각 프레임이 샘플링 될 과중치를 계산합니다. 필터링된 프레임들의 대표 신뢰도 중 최대값과 각 프레임의 대표 신뢰도 값 차이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낮은 프레임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됩니다. 이 가중치들은 전체 합으로 나누어 샘플링 확률로 정규화됩니다. 최종적으로 샘플링할 프레임 수는 앞서 0.3 신뢰도 필터를 통과한 프레임 수의 0.1을 곱해서 대략 10%의 프레임만을 추출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샘플링 확률과 샘플링 개수를 numPy의 랜덤.초이스 함수에 적용해서 가중치 기반의 무작위 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RGB 특징과 포즈 인코더에서 나온 포즈 특징 FIP는 이제 Period Guided Fusion 모듈을 통해 합쳐지게 됩니다. PGF 모듈의 주된 목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때때로 부정확할 수 있는 키포인트의 정보의 한계를 RGB 시각 정보로 보완해서 더욱 강인하고 풍부한 손의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B 다이어그램이 PGF 모델의 상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GF 모델의 내부 동작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GF 모델은 오른쪽 다이어그램과 같이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입력된 포즈 특징 FIP와 RGB 특징 FIR에 대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해서 전반적인 RGB 정보를 포즈 특징에 통합합니다. 이는 포즈 특징이 RGB 특징의 넓은 문맥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단계가 PGF의 핵심으로 데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의 키포인트 좌표 JIS를 사전 정보로 활용해서 데포머블 어텐션의 참조 지점을 초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단순히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 키포인트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영역의 RGB 특징에 좀 더 집중해서 세밀한 시각 정보를 효과적으로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이 데포머블 어텐션을 거쳐 나온 특징을 FIP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어진 RGB 융화 포즈 특징과 원본 포즈 특징 FIP를 게이터라는 모듈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합합니다. 하단의 수식처럼 게이터는 두 특징을 입력으로 받아서 게이트 스코어 G를 계산하고 이 스코어 G를 사용해서 두 특징의 가중합을 하여 PGF 모델의 최종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 게이터 스코어 G는 원본 포즈 정보와 RGB로 보강된 정보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지 학습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게이트 모듈의 코드 구현을 살펴보면 보이는 바와 같이 NN 시퀀설 모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원본 포즈 특징과 디포머블 어텐션을 거친 융합 특징이 합쳐진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게이터는 다음과 같은 레이어들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며 게이터 스코어 G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원 디멘션 컨볼루션 레이어와 젤로 활성화 함수를 거쳐 특징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원 디멘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채널을 하나로 줄여 각 위치에 대한 단일 값을 만듭니다. 이 값을 탄젠트 하이퍼볼릭 활성화 함수에 통과시켜 -1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렐루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최종 게이트 스코어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0과 1 사이의 게이트 스코어 G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수식과 같이 원본 포즈 특징과 RGB 융합 특징 사이의 가중치로 사용되어서 두 정보의 기여도를 조절하며 최종 융합 특징을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게이터는 0으로 초기화되어서 학습 초기에는 원본 포즈 특징을 주로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RGB 정보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포즈 인코더와 PGF 모드를 통해 각 신체 부위별 특징이 어떻게 추출되고 융합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이 특징들이 시각적 인코더, 템포럴 인코더를 통해 어떻게 시간에 따른 동적인 정보로 모델링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신체 부위, 손, 몸, 얼굴에서 나온 특징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템포럴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 템포럴 인코더는 논문에서 명시된 것처럼 3개의 ST, GCN 레이어로 구성되어 짧은 구간의 시각적 패턴과 공간적 관계를 함께 학습합니다. 이 ST-GCN은 스파시오 템포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각 부위의 시간적 인코더를 통과한 특질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위의 키포인트 차원에 대해 평균 풀링이 된 후 모든 부위의 특징들이 시간축은 유지한 채 특징 차원에 따라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특징이 F사인이며 이 특징의 차원은 T/4C입니다. 실제 코드에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코드는 models.py의 forward 메소드의 일부입니다. 먼저 각 부위의 특징, GCN fit은 셀프-퓨전 GCN 모듈스 파트인 ST-GCN을 통과합니다. 모든 부위의 특징 처리가 끝나면 Features 리스트에 담긴 각 부위별 시간적 특징들을 합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인 셀프 파츠 파라가 더해져 최종적인 통합 포즈 특징 F사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쳐진 특징은 셀프 포즈 프로제이라고 하는 선형 레이어를 통과해서 LLM의 입력의 차원에 맞게 프로젝션 됩니다. 이 결과가 바로 LLM 모델로 들어가는 최종 입력 임베딩 인풋 임베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유니사인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사인의 프리트레이닝은 앞에서 구축한 CSL 뉴스와 같은 대규모 수어 영상, 텍스트성의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추출되는 수어 특징, F사인을 사전 학습된 LLM, 구체적으로는 MT5의 모델로 입력으로 사용해서 해당 수어 영상에 대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언어 모델링 손실함수 로스LM을 사용합니다. 이 손실함수는 입력된 수어 특징 F사인과 이전에 생성된 단어들을 조건으로 다음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즉, 모델이 수어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한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거친 후에는 학습된 유니사인 모델을 각 다운스트림 작업에 맞게 파인튜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니사인의 파인튜닝 패러다임은 기존 방식과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SLR, CSLR, SLT와 같은 다양한 수어 이해 작업들을 모두 하나의 SLT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파인튜닝 단계에서도 사전 학습과 동일한 모델 구조와 동일한 언어 모델링 손실함수 로스LM을 사용합니다. 수식에서도 목표 y값이 워드인지 글로스인지 센텐스인지의 차이만 있습니다. 다만 사전 학습과는 달리 미세 조정 시에는 CSL 뉴스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이 아닌 각 하위 작업별 벤치마크 데이터셋, WLASL이나 CSL 데일리 등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모든 SLU 작업을 동일한 생성적 프레임워크와 손실함수로 통일함으로써 사전 학습을 통해 얻은 강력한 수어 이해 능력과 언어 생성 능력을 다양한 하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고 모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코드에서도 보면 MT5 모델을 불러와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로스도 동일하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해당하는 익스퍼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설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학습 단계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에서는 사용하는 수어 종류에 따라 다른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중국 수어 모델을 사전 학습할 때는 CSL 뉴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미국 수어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된 유튜브 ASL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스테이지 3인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각 하위 작업별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유니사인은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사전 학습된 LLM으로는 MT5 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비전 인코더로는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이피션트넷 B0를 사용했습니다. 학습 과정 중 별도의 데이터 증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적화 함수로는 세 단계 모두 ADAMW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학습률은 모든 단계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동일하게 설정했고 가중치 감쇄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 값을 사용했습니다. 학습률 스케줄은 코사인 디케이 방식을 따랐습니다. 학습 에포크수는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3에서는 각각 20 에포크로 설정하였고 스테이지 2에서는 5 에포크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지 1은 포즈 인코더로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법이고
스테이지 2는 포즈 플러스 RGB 이미지 정보 둘 다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크기는 스테이지 1에서 16, 스테이지 2에서 4, 스테이지 3에서는 8로 설정했으며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은 스테이지 1과 2에서는 8스텝, 스테이지 3에서는 1스텝으로 진행했습니다. 각 SLU 작업별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LR 성능평가는 영어 데이터셋인 WLASL과 MSASL을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CSL과 SLT 작업에 대해서는 중국 데이터셋인 CSL 데일리를 활용했습니다. CSL 데일리는 연속적인 수업 문장 영상과 함께 해당 글로스 및 번역 테스트를 제공해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마지막으로 SLT 작업의 경우 CSL 데일리 외에도 영어 데이터셋인 How to Sign과 OpenASL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표들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LR과 CSLR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탑1 어큘러시는 ISLR의 경우에서 많이 사용되며 모델이 예측한 최상위 글로스가 실제 정답 글로스와 일치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단어 오류율을 말하는 WER은 주로 CSLR 평가에서 사용되며 모델이 예측한 글로스 시퀀스와 실제 정답 글로스 시퀀스 간의 단어 수준 편집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은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수어 번역 작업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기계 번역 평가 지표들을 통해 특정했습니다. 분류는 모델이 생성한 번역 문장과 사람이 직접 번역한 참조 문장 간의 N그램 일치도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1부터 분류 4까지 사용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번역 품질을 의미합니다. 루지엘 같은 경우는 생성된 문장과 참조 문장 간의 최장 공통 부분 시퀀스를 기반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 분류 RT는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된 테스트 품질을 사람의 평가와 유사하게 예측하도록 훈련된 지표입니다. 영어 SLT 데이터셋 평가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람의 판단과 유사하게 좋은 품질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ISLR 및 CSLR에서 소타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MSASL 100, MSASL 1000, NSASL 100, WLASL 2000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표에서 파란색은 기존의 방법들을 최근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유니사인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유니사인은 포즈 정보만을 사용한 설정과 RGB 정보를 함께 사용한 설정 모드에서 별도의 작업별 특화 설계 없이도 기존 소타 모델들을 능가하거나 매우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MSASL 1000 탑1 PI 어큘러시 정확도에서 유니사인은 78.16%를 WLASL 2000 정확도에서는 63.92%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표는 CSL 벤치마크인 CSL 데일리 데이터셋에 대한
WER 값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도 유니사인은 기존의 CSL 모델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니사인은 CSLR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2C 로스와 같은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손실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SSLR과 같은 모델과 비교했을 때 1% 내외의 근소한 성능 차이만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ISLR 및 CSLR 실험 결과는 대규모 사전학습과 통합된 미세조정 패러다임이 다양한 수어 인식 작업에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사전학습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SLT 작업에 대한 성능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SL 데일리 데이터셋에서의 결과입니다. 보이시는 표는 CSL 데일리 데이터셋에 대해 기존 연구들과 유니사인의 분류 및 루지 스코어 점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표에는 글로스 정보를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글로스 베이스드 방법들과 글로스 없이 직접 번역하는 글로스 프리 방법들이 함께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유니사인은 글로스 프리 방식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SL 데일리 데이터셋에서 기존 글로스 프리 소타 모델들의 성능을 큰 폭으로 능가했습니다. 이것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유니사인이 일부 글로스 베이스드 SLT 모델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SLTU 넷이나 TS SLT와 같이 CSLR 학습을 통해 글로스 정보를 프레임워크에 통합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유니사인이 더 높은 분류 4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사전학습을 통해 모델이 강력한 수어 이해 능력을 내재하고 이를 번역 작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영어 데이터셋인 How to Sign과 OpenASL에서의 결과입니다. 먼저 How to Sign 데이터 결과를 보시면 유니사인은 RGB 정보와 함께 사용한 설정에서 분류 4 점수 14.9와 분류 RT 점수 4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유튜브 ASL 사전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한 다른 RGB 기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성능입니다. SSVP SLT 모델이 더 큰 규모의 비전 인코더와 복잡한 사전학습 전략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사인은 분류 4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ASL 데이터셋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니사인은 분류 4 점수에서 24.14점 그리고 분류 RT 점수에서 60.4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이전 소타 모델인 C제곱 RL과 비교했을 때 분류 4 점수에서 약 9.93점 향상한 점수이며 분류 RT 점수 또한 매우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어 데이터셋에서 강력한 성능은 유니사인이 통합된 사전학습 및 미세조정 패러다임이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의 수어 번역 작업에서도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에뮬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보이시는 F사인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인코더의 최종 출력인 F사인 특징을 가져와서 ISLR의 경우 평균 풀링 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달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만약 CSLR의 경우 LSTM과 C2C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FLM-ENC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는 F사인 다음에 MT5 인코더만 적용해서 MLP만 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CSLR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LSTM과 C2C 로스로 분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닛사인의 경우에는 F사인을 MT5 인코더와 MT5 디코더에 모두 적용한 다음에 네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으로 통합해서 학습한 방법입니다. 하단의 표는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MSASL 1000 데이터셋을 사용한 ISLR 평가에서 탑1 어큘러시를 나타내고 CSLR 데이터셋을 사용한 CSLR 평가에서는 단어의 오류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유닛사인 같은 경우가 두 작업 모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된 미세조정 방식이 사전 학습된 모델의 수어 이해 능력과 언어적 재구성 능력을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으로 효과적으로 이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다음은 사전학습 데이터 규모의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유닛사인의 포드 전용 설정에서 사전학습에 사용되는 CSL 뉴스 데이터셋의 양을 조절하며 그에 따른 다운스트림 작업 성능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사전학습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 CSLR과 SLT 두 작업 모드에서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CSLR 테스트 WER은 사전학습 데이터 없이 73.6%였는데 100% 사용 시 27.4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SLT의 테스트 분류4 점수는 3.51점에서 25.61점으로 로지 점수 같은 경우에는 20.56에서 54.92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닛사인 모델이 더 큰 규모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하위 작업 성능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CSLR, CSL 뉴스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한 사전학습이 유닛사인의 강력한 성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 어웨어 샘플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B 프레임 샘플링 비율을 0%부터 10%, 25%, 50%까지 늘려가며 CSL 데일리 데이터셋에서 CSLR 및 SLT 성능,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 소모량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시면 샘플링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전반적으로 SLT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의 타임열에서 볼 수 있듯이 샘플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추론 시간 또한 크게 증가합니다. 50%일 때는 RGB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2.2배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성능과 계산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서 샘플링 비율을 10%로만 설정하는 것이 RGB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CSLR 데이터세트 분리4 점수가 25.61에서 26.36점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시간 증가는 약 1.3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GF 모듈 내 어텐션 메커니즘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PGF 모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표준적인 크로스 어텐션으로 사용했을 때와 데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 비교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데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했을 경우가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보다 CSLR과 SLT 두 작업 모두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데포머블 어텐션이 송 키포인트 좌표를 사전 정보로 활용해서 RGB 특징 공간에서 포즈와 관련된 중요한 영역에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한 크로스 어텐션보다 데포머블 어텐션이 세밀한 공간적 관계를 모델링하고 필요한 시간 정보를 더 잘 추출해서 최종적으로 더 나은 융합 특징을 생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CSL 뉴스라는 대규모 중국 수어 번역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공개했습니다. 1985시간에 달하는 데이터셋은 중국 수어 이해 모델의 효과적인 대규모 사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사이는 수어 이해의 다양한 하위 작업들을 하나의 통합된 수어 번역 작업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미세 조정 패러다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 간의 간극을 줄이고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강력한 성능을 다양한 작업으로 효과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PGF 모델을 도입해서 포즈 정보와 RGB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이 모델은 키포인트 좌표를 사전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키포인트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시각적 단서를 보완하고 더욱 강인한 특징을, 표현을 학습하도록 뒀습니다. 네 번째로, RGB 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계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콜 어웨어 샘플링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전략은 키포인트 신뢰도가 낮은 프레임을 선별적으로 샘플링해서 RGB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성능과 계산 효율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니사이는 비교적 단순한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적인 기여를 통해 다양한 수어 이해 작업에서 기존 최신 기술들을 능가하는 주목할 만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생성적 사전 학습과 통합된 미세정정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수어 이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나온 유니사인의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실험 환경입니다. OS는 우분투 22.04를 사용하였습니다. GPU는 RTX 5080을 사용하였고 파이토치 버전은 CUDA 12.8에 2.8.0 버전, 파이토치 버전은 3.9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GPU의 메모리 제약으로 인해서 4로 설정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의 하이퍼 파라미터나 모델 구조는 논문의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ISLR 데이터셋인 WLASL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20 에포크를 학습한 로그를 나타냅니다. 17 에포크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약 26.5%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논문에서는 63.52%를 나타냈는데 동일한 정확도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유사한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약간의 차이는 하드웨어 등과 같은 실험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해당 모델을 프로젝트의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